태풍이 지나가면서 폭염이 누그러지자 휴일을 맞은 나들이객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전을 앞둔 전주교도소와 법조청사의 활용 방안을 두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중등 장학사 인사를 무리하게 단행하면서 중고등학교의 교사 부족을 불러왔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8시 뉴스입니다. 태풍이 지나자 폭염이 크게 누그러졌습니다. 도심 공원과 한옥마을 등에는 나들이에 나선 분들이 많았는데요. 휴일 표정 권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폭염에 사람도 동물도 지쳐 한산했던 동물원. 모처럼 입구부터 활기가 넘쳐납니다. 가장 북적이는 곳은 역시 호랑이와 사자울입니다. 한가롭게 낮잠에 푹 빠진 맹수를 보면서도 아이들은 마냥 신기하기만 하고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는 엄마 아빠 얼굴에는 웃음꽃이 핍니다. 동물원에는 태풍이 지나가고 막바지 휴가를 즐기려는 가족 단위 나들이객이 많았습니다. 태풍 때문에 동물원에 와도 동물을 볼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태풍이 지나고 나서 날씨가 시원해지고 그래서 이렇게 가족들과 동물들을 보러 나왔습니다. 한옥마을은 젊은 관광객들로 붐볐습니다. 화려한 빛깔의 한복을 입고 차 없는 거리를 맘껏 누비는 것만으로도 즐겁습니다. 시원하게 돌아가는 물레방아처럼 폭염이 한풀 꺾인 날씨에 사람들의 얼굴도 한결 밝아졌습니다. 폭염도 많이 누그러져서 많이 덥지도 않아서 어제 언니랑 친구랑 같이 계획 잡고 왔는데 비도 안 오고 해서 날씨도 좋아서 나들이 하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전북은 오늘 고창 상하를 빼고는 모든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지 않았습니다. 산간 지역인 진안은 27도 안팎에 머물렀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주교도소 이전 공사가 2020년에 시작됩니다. 만성동의 법조타운은 내년이면 준공되기 때문에 교도소와 법원 부지의 활용 방안을 찾는 게 시급해졌습니다. 보도에 하원호 기자입니다. 2020년 1월까지 전주교도소 신축에 필요한 기본 설계가 마무리되면 이전 공사가 시작됩니다. 전주시는 교도소 부지의 활용 방안을 찾는 용역을 지난 4월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땅을 법무부에서 무상 양여받아서 교도소 전시관이나 체험관 또는 숙박시설 등을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원 당초 기능에 맞는 시설을 할 수 있는 방안하고 그다음에 시에라든가 우리가 여기 민간인한테 줄 수 있는 방안, 예를 들면 호텔이라든가 게스트하우스 있는 방안을 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의 부지 문제는 더 촉박합니다. 당장 내년 하반기에 만성지구가 준공되면 법원도 이전하게 됩니다. 전주시는 이 자리에 로파크를 짓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했지만 부산, 대전, 광주가 이미 추진하고 있어서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뮤지엄밸리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미술관을 많이 유치하고 또 박물관도 유치해서 그쪽 덕진 권역 전체를 뮤지엄밸리로 묶어진다면 우리 전주 시민들의 삶의 질도 훨씬 더 높아지고. 하지만 뮤지엄밸리를 조성한다면 전주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땅을 매입해야 됩니다. 교도소 부지 또한 법무부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전주시가 땅을 사서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전주시로서는 재정과 개발 방안에 이중 부담을 안게 됩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최근 전북교육청이 발표한 9월 1일자 중등교원 인사를 놓고 말이 많습니다. 교사 수급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승진과 전문직 인사를 단행해서 일선 학교에서는 교사가 부족하게 됐는데요. 부족한 교사는 기간제 교사로 채우기로 해 결국 피해는 학생들의 몫이 됐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전북교육청이 발표한 9월 1일자 중등교원 인사 발령안입니다. 교사 10명이 교감으로 승진했고 16명의 교사는 장학사 등 교육 전문직으로 전직했습니다.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교원도 16명이나 됩니다. 일선 학교에서 교사가 대거 빠져나갔지만 신규 임용 교원은 단 1명에 그쳤습니다. 임용고시에 합격한 미발령 교원이 없어 빈자리는 기간제 교사로 채울 예정입니다. 전북교육청은 교원 수급에 실패한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이게
수급은 일단은 잘 못했구만요. 일단 그 저희들이 인정하고요. 72명이나 기간제를 학교에서 뽑아야 하는 것이 저희들이 조금 수급을 소홀히 한 좀 그런 면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대체할 교사가 없을 경우 6개월 늦춰도 되는 교육 전문직 인사를 왜 무리하게 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교사 수급이 원활치 않으면 학기 중에 이루어지는 9월 인사는 최소화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도 전북교육청은 기간제 교사를 배치하면 된다며 전문직 인사를 강행했습니다. 학기 중에 갑자기 담임과 교과 교사가 교체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건 학생들입니다. 전문직, 전직 교사 수요가 발생했을 때는 예측된 수요 교사가 없다면 발령을 내지 않는 것이 학교 교육 정상화를 가져오고 아이들과의 교육 정상화를 높이는 데 맞다고 생각됩니다. 교육청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사를 먼저 배치하는 게 학교 현장의 혼란보다 더 우선인 것인지, 그리고 일선 학교를 최우선시하겠다는 김승환 교육감의 교육 철학과도 맞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댐 운영을 정상화한 섬진강댐 재개발 사업이 연말에 마무리됩니다. 전라도는 기존 댐에 보조 여수로를 설치하고 수몰민 이주와 침수도로 보강 등 섬진강댐 재개발 사업을 연말에 마무리하면 홍수 조절 능력이 높아지는 등 댐 운영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965년에 준공된 섬진강댐은 이주단지 조성이 늦어져 비정상적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오는 10월에 익산에서 열리는 제99회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전북 선수단이 종합 3위를 목표로 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육상과 수영, 레슬링 등 47개 종목의 1,200여 명이 참가하는 전북 선수단은 종목별 합동훈련과 전지훈련 등을 하며 대회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98회 전국체전에서 전북 선수단은 종합 11위를 차지했습니다. 익산시가 여름철에 자주 발생하는 축산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내놨습니다. 익산시는 축산 농가에서 사용할 악취 저감제 120톤을 확보해 한 농가에 많게는 1.5톤까지 지원해서 축산 악취를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악취 배출 기준을 위반한 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는 지난 2달 동안 발생한 악취 민원 48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축산 악취라고 밝혔습니다. 군인과 도서벽지 주민 등을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는 원격 의료 활성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김광수 의원은 최근 당정청이 원격 의료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공공병원의 비율이 5에서 6%에 불과한 상황에서 의료 영리화를 노려온 대기업의 수익 창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 때문에 원격 의료 대신 보장성을 높여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도서벽지의 응급 환자 이송 체계를 갖추는 등 의료 양극화 해소 방안을 먼저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시가 전통문화와 건축물이 잘 보존돼 있는 일본, 중국의 도시들과 세계 전통문화도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전통 건축물을 바탕으로 문화관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 가나자와 중국 수저우와 리장시의 대표단을 오는 10월 전주 비빔밥 축제에 초청해 구체적인 교류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전주시는 4개 도시 간의 공동 마케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부안군 격포면 한 도로에서 57살 김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마주오던 45살 조모 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조 씨 등 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한 교차로에서 진입로를 착각해 맞은편 차로로 진입한 뒤 2km가량을 역주행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전북은 동부 산간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모든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모레까지 50에서 150, 많은 곳은 200mm 이상입니다. 곳에 따라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거나 천둥, 번개,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8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